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찬입니다. 전남 CBS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동부권 출마 후보들을 초청해 후보들의 면면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2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이 토론회는 전남 CBS 라디오 FM 102.1MHz와 89.5MHz로 동시에 생중계되고 광양시민신문에 게재됩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초청한 후보자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5인 이상의 정당 소속 후보자, 지난 각종 선거에서 3% 이상의 전국 득표 정당의 후보자, 지난 총선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 총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혹은 후보 등록일 이전 30일 이내에 실시된 언론기관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토론회는 후보에게 미리 질의 내용을 알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네 후보를 기호 순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승환 후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기호 1번 이승환입니다. 예,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우윤근 후보입니다. 예, 기호 3번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기호 3번 정인화 후보입니다. 예, 기호 5번 민중연합당 유현주 후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연합당 기호 5번 유현주입니다. 예,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천대학교 김명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김명수 교수입니다. 광양시민신문 박주식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식입니다. 예,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후보의 출마의 변으로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패널 질문, 사회자 공통 질문, 후보자 상호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등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하고 균형 있는 진행을 위해서 주어진 답변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 20초 전에 예비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토론회 도중 이런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발언을 중단시키고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선거구 20대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출마의 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후보에게 1분 30초씩 드립니다. 먼저 기호 3번 정인화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습니다.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광양 곡성 구례 주민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기호 3번 정인화 인사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요즘 편안하십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는지요? 하시는 사업은 잘 됩니까? 학생과 청소년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향하여 한 발짝씩 나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답변하십니다. 그 이유는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에게 주민은 없습니다. 지역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정인화는 주민을 편하게 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광양 곡성 구례에는 바꾸자는 민심이 커다란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민심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열망을 낳고 있습니다. 저 정인화는 이 열망을 받들어서 반드시 4월 13일 그날 승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선사하겠습니다. 지역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함께 하시지요. 저 정인화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기호 5번 유현주 후보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양시민 곡성 구례 주민 여러분, 99%의 희망을 실어날 민중연합당 기호 5번 유현주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온 국민들은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는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내몰리고 살겠다고 농산물값 제값 받아보겠다고 서울 올라간 농민은 물대포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에 동조하거나 굴복하면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조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의 공백이 가져온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계부채 1200조, 30대 재벌 금고에는 710조 이상의 현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1%를 위한 특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노동자 농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1% 특권층만을 위한 낡은 정치 세력, 무능한 야당을 심판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민중연합당 기호 5번 유연주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기호 1번 이승환 후보의 출마 의견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양 곡성구의 지역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호 1번 이승환입니다. 어제부터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선거로 힘든 후보들이나 농사일로 바쁜 농민들에게는 잠시 쉬어가라는 뜻인 것 같아 고마운 단비입니다. 참 힘드시죠? 만나는 사람마다 한숨과 걱정뿐입니다. 악수하는 손길마다 응원과 함께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경기 침체에 빠진 우리 지역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나섰습니다. 호남이 야당 일당의 독점 체제에 안주해 있는 동안 우리 지역은 소외되어 왔고 앞으로도 낙후와 차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무늬와 색깔만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야당에서 야당으로 바꾸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선수 교체일 뿐입니다. 지역 발전은 반드시 정부의 지원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집권 여당 후보 저 이승환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예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원하신다면 힘있는 집권 여당 저 이승환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와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호 2번 우윤근 후보의 출마 의견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양 시민 곡성구의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우윤근 후보입니다. 어제 내린 봄비로 새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주민 모두 봄의 기운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삼선의 중진원으로 키워주신 시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인 권력 독주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야권의 분열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렇지만 지난 12년간의 소중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두 가지 일을 하기에 다시 출마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지역 발전입니다. 광양도 곡성도 구례도 앞으로 4, 5년이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앞으로도 얼마나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정치 구조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을 선거 때마다 바꾸고 있지만 정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정치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간 경험한 모든 것을 바쳐서 마지막이란 각오로 헌신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후보의 출마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 CBS 공개홀에서 열리고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 후보자 합동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패널이 돌아가며 각각 한 명의 후보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에게 패널의 질문 30초, 답변 1분, 이어서 재질이 30초, 재질에 대한 답변 1분으로 총 3분이 주어집니다. 먼저 김명수 교수께서 1번 새누리당 이승환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네, 이승환 후보께 쫓겠습니다. 네. 이 후보께서는 개소식에서도 그렇고 일관되게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힘있는 여당 후보 또 여당 국회의원 그래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대구에서는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이 나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힘 있는 여당에 대한 오히려 저항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힘 있는 여당 의원이라고 하는 또는 후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유권자들에게는 어떻게 와 닿을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순천의 이정현 의원이 그 보궐선거 당선된 후에 약 2조 원의 예산으로 순천과 곡성을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저희 호남 지역은 야권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집권 여당이 야당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제2의 이정현 후보처럼 정부의 예산과 정책 지원을 분명히 책임지고 가져다가 우리 광양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네. 그런 일을 하시려면 네. 집권 여당 내에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우리 이승환 후보는 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친박인지 근박인지 네. 아니면 그 여러 박 중에서 어떤 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광양 곡성굴의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당협위원장으로서 우리 새누리당, 정부를 향한 새누리당의 당신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말하면 광양당이죠. 친박도 비박도 아닙니다. 저의 어깨에 맡겨진 제 지구당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서 국회 인맥은 김무성 대표나 원유철, 그리고 이제 김태호 의원은 저와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우영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국회에 굉장히 많은 탄탄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승환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주식 대표께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우윤근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 후보께서는 그 중앙 정치에 많은 신경을 쓰시면서도 지역에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인식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해명, 견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가 지방 정치, 중앙 정치, 저는 뭐 구분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실할 뿐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비교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앙에 당직을 많이 맡았던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맡아서 그랬는지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워낙 여야 간에 협상을 하고 영일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우리 광양 구례를 비롯해서 또 전남의 예산 확보에서는 뭐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 전남지사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광양시장님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발전에 있어서 앞으로 4, 5년의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역 발전을 국회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은 적어도 그 지역 발전과 연관된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게 아무래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거 의원님으로 계실 때 광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민들이 기대하기로는 광양항과 관련된 또는 농촌과 관련된 이러한 요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사위에 주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이후에 지역 발전이 앞으로 4, 5년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계속 법사위에 계실 건지 되신다면은 아니면 다른 상임위 활동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초선 때 같으면 상임위가 중요하겠지만 3선 정도 되면은
상임위보다는 당이랄지 국회에서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저는 당의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모든 당의 정책을 총괄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대표라는 건 모든 상임위를 다 통과하고 또 법사위도 모든 법안이 오기 때문에 저는 지역 발전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 오히려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중진 의원이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자유롭게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윤근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김명수 교수의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3번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역시 패널의 질문 30초, 답변 1분, 이어서 재질이 30초, 재질에 대한 답변 1분으로 총 3분 주어집니다. 네, 정인화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인화 후보께서는 이 지역의 부시장도 겪고 또 이제 도에서는 뭐 국장 등 지방 행정에 있어서는 뭐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역시 시장에 출마도 하셨고요.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유권자들은 지방 행정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줄곧 해오셨는데 최근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이제 나오셨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신 것은 무엇인가 바꾸고 싶다는 열망이 내적으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방 행정에 대한 꿈을 접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시장에 출마했을 때는 지방행정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제 장점을 10분 살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발전이나 또는 시민의 복리 증진, 이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시장이라는 자리나 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1차적으로 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보고요. 시장이나 국회의원 하나의 그 수단에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추가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새롭게 창당이 되면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많은 유권자와 국민들은 그 새 정치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우리 정 후보께서는 새 정치를 어떻게 구현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새 정치를 대단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새 정치라는 게 결국은 국민과 직결된 생활 정치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모두에서 밝힌 것처럼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결국은 새 정치의 이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러한 기반을 가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출마한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고 또 하나의 동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인화 후보 수고하셨고요. 이제 박주식 대표께서 기호 5번 민중연합당 유현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유현주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께서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우윤근 후보를 상대로 32.46%의 그 득표를 얻어서 상당히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10%대에 머물렀는데요. 이처럼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19대 총선 2012년도에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출마한 저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광양시민, 구례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앞장서서 진보 정치를 실현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2012년도에도 출마를 했었는데요. 2014년도에도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 지지율이 낮은 것은 진보 정치, 서민 정치에 대한 열망이 가라앉은 것이 아니고 진보 정치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정권의 탄압, 그다음에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등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겠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시는데 노동자 서민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업과 또 어떻게 협력하고 노동자 그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노동자의 입장이나 근로자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잘 되기 위한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99% 서민의 희망을 말할 때 이제 1% 혹은 그 뭐 사업주 뭐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99%에 속한 노동자, 농민, 뭐 사회적 약자들은 표현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분명히 노동자, 기업 같이 상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업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자가 잘 살아야, 노동자가 편안해야, 노동자가 해고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일해야 기업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유현주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패널들의 질문에 이어서 사회자 공통질문 수소입니다. 각 후보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 답변 수소는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후보, 기호 3번 국민의당 정인하 후보, 기호 5번 민중연합당 유현주 후보,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승환 후보 순서입니다.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국립공원화 요구가 광양과 구례 지역사회에 여전한데요. 반면 국립공원화를 하면 오히려 일반 시민의 재산권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후보님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백운산이라는 산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국가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 광양을 위주로 해서 광양만권에 계신 분들이 모두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재산이 무슨 서울대나 특정 학교랄지 특정 사람에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또 일부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운 다음에 항구적으로 백운산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3번 국민의당 정인하 후보 같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죠. 네, 백운산은 선사시대 때부터 우리 광양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시민의 산입니다. 그 당시 백운산으로 인해서 선사시대 주민들이 따뜻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북풍을 막아주는 등 자연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백운산은 아주 소중한 시민의 자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운산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 방법의 하나가 결국은 이 국립공원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공원화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화 서명운동을 할 때 제가 그 당사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가 일단 주변 주민들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립공원을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제가 한 가지 더해서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립공원에서 채척시키는 그런 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5번 민중연합당 유현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근본적으로 서울대 법인화법이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는 국립대로서의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법인화법을 반드시 먼저 폐기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법인화가 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인가요? 지방세를 물게 되자 관련해서 학술림 관련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면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혜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통과는 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백운산 관련해서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시민사회 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해서 백운산 지키기 운동본부가 1기, 2기, 3기를 거치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론으로 모아진 것 중에 하나가 국립공원화를 하자라는 것이었고, 국립공원화를 하더라도 백운산에서 여러 가지 채취 활동이나 또 수익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 이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백운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그다음에 국립공원화, 그리고 주민들의 권리 보장, 이 세 가지를 함께 도모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승환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저도 서울대가 백운산 국립공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는 백운산 지키기 양도 추진위원장이 저에게 요청을 해와서 함께 국회 상임위에 들어가서 요청을 하고 환경부 장관의 추진 비서실장과 함께 이 문제를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운산 인근 일부 주민들이 자기들의 그 사유 이익이 침해된다고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개인의 사유와 권한을 좀 보존을 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서울대에 연습림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농업이나 임업에 대한 그런 분교를 또 유치함으로써 우리 광양시가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학술 발전을 기할 수 있고 인재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 발전과 인재 양성과 더불어서 이 또한 건축물 등 이런 이 국립공원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이 주민들에게 주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환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상호 간 자유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가 한 명의 상대 후보를 선택해서 6분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시간이 필요 이상 길어지면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자가 중간에 제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이야기로 유권자들의 오해를 살만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 상호 토론 기호 3번 국민의당 정인호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정인호 후보는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우윤근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 때 제가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들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열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유치입니다. 그래서 2004년인가요? 그때부터 순천대 공대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관심 가지고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우윤근 후보께서
국회의원으로 계시면서 이 순천대 공대 유치에 어떠한 노력을 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순천의 국회의원은 극렬한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윤근 후보께서는 그 당시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공약으로 포스코 포항공대에 광양 캠퍼스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제가 2004년 부시장 때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지금은 더욱 포스코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유치할 건지 더군다나 지금 지난번 그 학교 부지로 쓰겠다고 했던 커뮤니티 센터가 이미 예술고에게 할당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바로잡을 게 포항공대 캠퍼스 유치는 제가 공약한 것이 아니라 이승환 새누리당 대표께서 공약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대학을 특성화 기능 대학을 유치한다고 했지 포항공대를 유치한다고 공약한 바는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요. 순천대학 유치를 위해서 제가 무슨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당시에 우리 광양 시민과 함께 또 뭐 시장님은 물론이고요. 저도 많은 관계자들 만나서 노력을 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고 당시에 순천은 결사 반대고 또 광양은 결사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역 대결의 양상으로 갔을 뿐이지 거기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서 반드시 유치가 됐어야 될 것을 우윤근 의원이 안 해서 못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순천시의 온갖 플래카드가 반대를 하고 있었고 광양은 찬성하고 있었고 두 지역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양상이었고요.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가져오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순천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한 정치인이 찬성하고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했느냐. 뭐 교육부랄지 여러 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수도 없이 관련 사람들하고 만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고요. 포항공대 캠퍼스는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특성화 기능을 가진 어떤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관련 분야의 어떤 걸 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정도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추가 질문 해주시죠.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수많은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그러면 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솔직한 답변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삼선의 힘이라고 계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우윤근 후보께서 그러한 부분에 적극 나서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8일 새누리당이 서울대 법인화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백운산이 무상으로 서울대에 넘어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서울대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수용권까지 부여하고 납세 의무를 면제한다고 하는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2016년 2월 2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리는 신의가 더 밉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변명이 아니고 속 시원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속 시원히 답변하겠습니다. 서울대 법인화법은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 날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법안의 내용에 따라서 교육부 장관하고 서울대 총장이 합의하면 될 것을 제가 결사 반대했습니다. 이주호 장관께서도 어느 자리에서 우윤근 의원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고 공이 크다고 얘기한 바가 있고요.
민주당이 서울대 관련 법안을 낸 게 아닙니다. 여야 서울대 출신 의원들이 법안을 2016년 1월 달에 제출한 것이고 그건 민주당 당론 법안이 아니고 대표만 민주당 의원이 그 끼어 있을 뿐이고 그건 역시도 지금 교육부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반대 우리 당의 반대 제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5번 민중연합당 유현주 후보 차례입니다.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우윤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제가 질문을 준비하면서 시민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토론회 자리가 있으면 우윤근 의원님께 한번 꼭 물어봐 달라 이렇게 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2015년 2월 달인가요? 그 이완구 총리 청문회가 있었고 낙마하셨죠. 결국은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실 한 컷과 공개 석상의 그 인터뷰 이런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멘트들이 아마 국민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완구 총리 낙마자와 어깨 동무 이렇게 부둥켜 안으시고 또 눈물도 흘리시고 또 여러 멘트를 하는 서민들이 보기에는 다소 경악스러운 그런 장면을 연출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런 것에 그 당시에 원내대표셨던 우윤근 의원님의 또 우윤근 의원님이 또 일조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장면이 연출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질문을 하니까 제가 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서민의 문제도 아니고 부자의 문제도 아닙니다. 한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야당 대표를 하면서 늘 그랬습니다. 저도 많이 싸워봤습니다. 국회의원이 대해서 야당은 싸워야 할 운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싸워서 어떤 결말을 낼 것인가 늘 고민의 문제였습니다. 원내대표하면서 야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의 격차가 그거는 합리적으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 가장 치열하게 했습니다. 하나도 봐준 게 없어요. 우리 청문위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 겁니다. 8개월 죄송하지만 청문회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청문회 끝나고 저희 방에 방문했습니다. 청문회 끝나고 총리 인준이 되고 우리가 반대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인간적으로 참 미안하다. 몇 번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 내가 인간적인 연민으로 총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전혀 그 논란의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는 공개석상에서 공개석상은 아니고 아니고요. 네, 다른 자리에서는 뭐 그러실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때 공개 회담도 아니고 저희 방에 잠깐 그런데 인사하러 뭐 왔습니다. 공개적으로 다 보도가 된 내용이잖아요. 네, 그거는 가십으로 처리된 건데요. 네. 저는 한 인간으로서 그때 댓글 다 보셨죠? 네, 달린 그거는 댓글. 오해였습니다. 저는 네. 한 인간으로서 연민이 저희들이 공격을 엄청나게 했죠. 낙마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반대를 다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대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선배님 미안합니다 하는 거에 불과했다. 네. 뭐 거기에 멘트는 전혀 그렇지 않고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가 평소에도 친분이 매우 두터웠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잘 합의했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뭐 절대 네.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저희들이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뭐 한 후보에게만 예. 허용된다고 예. 하셔서 예. 우윤근 후보님께 다시 질문 제가 드릴 수밖에 센 없네요. 모양이죠.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잘못하신 게 많으니까 물어볼 것도 많네요. 네. 뭐 지난 토론에서도 아마 질문이 갔을 텐데요. 그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또 당직과 공직을 뭐 높게 맡을수록 책임도 크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합의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싸워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질문 드린 것과 맥락은 같습니다. 저는 민생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원내대표를 하실 때 담배세 인상 부분이라든가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통과시키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보지만 현재 와서는 그때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특검제 도입이나 뭐 조속한 인양이나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가족들이 가슴을 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5분의 1도 못 미치는 국고가 배정됐기 때문에 지방으로 다시 그것이 부담으로 내려온 거고 이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생과 관련해서는 주요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담배세 인상 문제, 네, 누리과정 답변 예산 문제 답변 주시죠. 예, 뭐 국회 바깥에 계시면은 이제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 들어와 보시면 현실에 부닥치게 됩니다. 타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타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일방적인 독주입니다. 제가 그때도 지난번 토론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타협을 하지 않고 투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투쟁의 결과가 무엇인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일방적인 정부 여당안으로 그대로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 여건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죠. 제가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님이었습니다. 130명의 대표였습니다. 충분히 130명의 의원들하고 논의를 거친 결과였습니다. 아니, 지금 엉망이 된 게 네. 그런 주고받고의 주고받는 게 과정에서 아닙니다. 제대로 된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 아닙니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100%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담배값 인상에 동의해주면서 누리과정 예상 국고 지원은 없다, 이거에 동의를 담배값 해주신 거 인상이 아닙니까? 동의가 아니고 그건 그대로 원한 통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안대로. 아니,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와요? 예, 유현주 후보랑 우윤근 후보의 상호 토론은 두 번째 후보 상호 토론에서 다시 이어가기로 하고요. 다음은 이제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승환 후보의 질문 시간입니다.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이승환 후보님. 예, 저는 먼저 정인화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정인화 후보께서는 이번에 후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당명만 다를 뿐 같은 야당이다 정책 이념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 후보께서는 우영근 후보께서 확보했다는 국비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우리 우영근 의원께서는 삼선인데다가 중진 역할을 하면서 좀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고 국회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으로 선택된다고 하더라도 초선에다 제3당으로서 예산 확보에 더욱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아마 지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우리가 다선의 어떤 그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또 사람 나름이죠. 한 보고서에 의하면 국회의원 300명의 의정활동 실적을 분석을 했는데 3, 4선 이상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실적보다 초재선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 나름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이 의정 활동에 대한 노하우를 쌓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의회 운영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했고 3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의회 과정을 제가 낱낱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 국회나 의회나 그 성격에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행정부처에 또 나름대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이 중요하고 또 그 인맥을 활용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단지 다선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고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노력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맥의 도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 국회의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에서 유를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사람이죠.
이 정인화 후보께서는 지난번에 언뜻 들으니까 시장 출마만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번에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출마할 수 있는 시장 출마를 놓아두고 국회를 출마하게 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어쨌든 저는 그 대학 졸업 후에 32년 반평생을 포스코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그 황무지를 개척한 포스코의 그런 개척 정신과 그런 CEO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영 능력을 갖췄다고 보지만은 우리 정인화 후보께서는 행정가로서만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국회 내에서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처음에 시장이 보다 적합하다고 예.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근다고 해서 제가 국회의원직까지 완전히 봉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을 때 제가 답변은 이랬습니다. 시장이 저에게 맡겨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된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10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10월부터 11월 12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민하고 또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제가 만난 분들 많은 분들의 답변이 그랬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우윤근 후보께 죄송하지만 일단 현재 국회의원을 가지고는 우리 지역 발전도 안 된다. 지금 3선을 했지만 지역에 해놓은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일을 했느냐 대화를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당적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에게 정말 불신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서 소신과 그런 바른 정치를 해주시면 더 좋지 국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제가 모두에서 밝힌 것처럼 일단 주민의 편에 서서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주민과 같이 울고 울고 그리고 같이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민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환 후보와 정인화 후보 성토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후보의 질문 시간입니다.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정인화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승환 후보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장과 국회는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후보께서는 옆에 사람들이 권유하니까 이렇게 했다. 물론 본인도 고민했다고 합니다만은 정치 가치와 철학이 무엇입니까? 정치를 하게 된다면 시장은 행정을 하는 거지만 만일에 국회에 대해서 정치를 하는데 어떤 정체성과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아까 누차에 걸쳐서 제가 답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직위를 중요시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직위를 통해서 무엇을 구현할 것인지 정말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할 거냐 또 국민 민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냐 또 국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이 정말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 국회의원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참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뭐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정인화 후보님의 조금 전에 말씀은 너무나 애매합니다. 뭐하고요?
국민을 위한다. 모든 정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고요. 사실은 국민의당 또 우리 후보께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는지 와 닿지는 않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어저께 유세를 하시면서 저는 정말 너무도 놀랐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도 아마 저를 좀 비판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무소속 시장과의 원활하지 못한 그 관계가 아니었냐라는 그 아마 그런 취지로 앞으로 되면은 시장과의 관계를 잘 하시겠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어저께 시장 5일장에서 후보께서 직접 광양시 정현복 시장께서 자신들의 최측근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 선거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12년 동안 정치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발언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뭐 사과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치인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와 철학도 분명해야 하고요. 그런데 아마 시장 도움을 받고 싶으셔서 그러셨는지 시장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인지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만일에 이런 사실이 정말이라면 공무원의 특히 시골의 시장 군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중립 의무를 대단히 저해하고 정치를 가장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사과로 끝난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조금 전 우영근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제 발언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 뭐 회피하거나 변명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모든 정치인들 보면은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많이 변명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실수를 했다고 저는 자인을 합니다. 어제 이제 얼마 전 그 지난번 시장 선거 때 정현복 시장을 도왔던 측근들 몇 분이 저를 도우겠다고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반가웠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게 시장에 의지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미처 확인할 틈도 없이 제가 황망하게 제가 유세 현장으로 빠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은 준비된 그런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세 단상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저를 도우러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그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실수한 걸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선관위에 뭐 고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조사를 받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든 어쨌든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사과를 해서 인정한 건 뭐 저는 옳은 태도라고 봅니다만은 정치인의 특히 많은 대중들 앞에서 너무나 이건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과실이 있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장 측근이 나를 도우라고 했다는 말은 이것은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문제는 뭐 양해가 됩니다만은 시간이 오버해서도 예, 거기까지 듣고요. 나중에 후보 상호 토론 네. 두 번째에서 다시 듣겠습니다. 예, 한 차례씩 후보 상호 자해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 CBS 공개홀에서 열리고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선거구 후보자 합동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패널 질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한 패널이 네 후보에게 공통의 주제 안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패널의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 이어서 재질이 30초, 재질에 대한 답변 1분으로 총 3분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먼저 김명수 교수가 패널로 나섭니다. 답변 순서는 기호 5번 민중연합당 유현주 후보,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승환 후보,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후보, 마지막으로 기호 3번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 순입니다. 김명수 교수는 광양항 물류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김명수 교수께서 5번 민중연합당 유현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아마 네 분 후보분들께서 다 예상했던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현주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광양항은 이 수심도 깊고 또 중국과의 근접성을 비롯해서 중심 항로에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할 때 이 동북아의 중심 항만으로서의 모든 여건이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항의 컨테이너 부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대안은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양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대책 문제가 논의되어 왔고요. 제가 보기에 광양항이 활성화되려면 일단 첫 번째 정부에서 투포투 정책, 이것이 무너지면서 광양항이 침체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세계의 경기, 그다음에 국내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특별히 광양항이 잘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큰 문제를 일단은 제출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내수 진작이나 제조업 유치 등은 아마 타 후보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부두와 관련해서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춰볼 때 이 부산항은 이 채선 제화가 아주 심할 정도로 화물이 많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광양항이 그런 그 양항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부산항은 채선 제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꼭 세계 경기나 국내 경기의 침체만으로 그것을 지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투포트 정책,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아마 다른 후보와 차별성 있는 것으로 제출드린 것 중에 하나는 남북 경제 교류 활성화 문제를 제출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중심 물류 항구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의 또 중심지로 광양항을 대비시켜야지만 광양항이 특색을 가지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제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진아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동쪽을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2의 나진아산 프로젝트를 광양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면 저는 충분히 광양항에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답변되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1번 새누리당 이승환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지금 유현주 후보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항 정책은 사실은 이 항만이 공사화되기 전에는 이 주장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그런 논란도 많았고 중앙 정부가 양항 정책을 써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공사화돼서 자유 경쟁 체제로 전환이 되어졌고, 그러면 이 광양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은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승환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포투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 기대해 왔는데 올해 예산 보면은 그게 무너졌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2016년도 올해 부산항 예산이 2,860억 대비
광양항은 148억으로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두 포트 시스템에 벗어나 있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이 오히려 1,560억, 1,590억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방금 말씀대로 우리 독자적으로 활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광양항의 하역 능력은 380만 TEU죠. 능력은 380만 TEU인데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약 231만 TEU입니다. 그래서 149만, 150만 TEU 정도를 더 우리가 물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후단지에 지금 우량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죠. 경기 침체에 따라서 우량 기업 유치가 어렵다면은 주변 기업이라도 거기다가 설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FTA 조약에 의거해서 수입 물량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번에 바나나 수입도 이번에 실패해죠. 왜냐?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광양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사용료가 적기 때문에 안 되죠. 두 번째는 우리 인근에 이런 냉장 창고 등의 비축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 비축기지를 설치를 해서 물류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광양항이 이 애초에 건설될 때는 네. 중국의 환적 화물 유치를 목표로 건설이 되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네. 우리 이승환 후보께서 생각하실 때 중국의 환적 화물이 이 광양항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 환적 화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적을 할 때에는 그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2배가 아니고 4배, 8배로 커질 수 있는 거죠. 저도 지금 그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자동차용 전용 부두를 만들어서 평택에 이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4선석을 항만에서 여수항만공사에서 4선석을 이미 준비를 해서 자동차용 전용 부두를 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년에 약 현재는 120만 대 정도인데 150만 대를 앞으로 추진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아까 열악한 시설입니다. 지금 24열 크레인이 부산 같으면 37대가 있는데 우리 같으면 지금 2대, 1대 뭐 없어가지고 이번에 2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보조 그런 항만 시설 그리고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우윤근 후보께서는 광양 컨테이너 부두 건설부터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분명하고요. 이게 지금 일부에서는 화물 창출형 항만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것이 원래 광양항을 건설할 때 동서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어졌듯이 그렇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화물 창출형 항만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패널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높으시고 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특히 해양 물류 분야에 관해서는 이 지역에 관심이 적다. 물론 저의 능력도 부족했습니다만은 부산에 너무 치우쳐 있다. 정부 노력이 너무나 태부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도 광양항 개항이 이제 30주년 되지 않습니까? 해수부 장관도 바뀌었습니다마는 장차관과 만나서 많은 논의를 해서 연말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광양항 이대로 이제 양항 투포트 시스템 정책으로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게 이 종합적인 항만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해양 산업 클러스터 지정 육성을 하자. 그 법안을 냈습니다. 부산에 있는 소용교원도 내고 저도 냈습니다. 우선 법과 제도를 뒷받침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만 물류 기업 지원을 위한 그런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게 첫 번째라고 제가 생각해서 해양 산업 클러스터 지정 육성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광양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남해안의 중심에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과도 가깝고 우리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태평양을 향한 교두보로서 광양항이 또 광양만권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을 동북아의 물류 거점으로 지정하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법안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하고 교역의 중심지 저는 뭐 광양만권의 중심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대중국 교역 물류 기지로서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 법안을 제출할 생각입니다만은 농수산식품 수출입 특구를 지정해 다오. 왜냐하면 중국과의 농수산물 수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를 광양항을 수출입 특구로 지정한다면 상당한 그 물류 비용도 절감됩니다. 중국 쪽으로 봐서도. 그래서 농수산식품 수출입 특구 한 500억 정도 예산은 소요됩니다만은 뭐 이런 그 목표를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인근 후보 답변 고맙습니다. 패널 집중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3번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정 후보님께 같은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우리 지역의 인구가 빠져나간다, 또 산업이 공동화되어 가고 있다, 주력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려가기 위해서는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우리 그 배후 지역을 동북아의 부가가치 물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와인을 프랑스에서 병에 들여가지고 그대로 싣고 올 게 아니라 오크통째로 가지고 와가지고 광양항에서 병입도 하고 브랜드도 찍고 뭐 이제 중국으로도 보내고 뭐 서울로도 보내고 일본으로 보내고 하는 게 이제 부가가치 물류라고 봤을 때 이와 관련되어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광양항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 시민의 3분의 1을 먹여 살리는 게 부산 신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항만의 역할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기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항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이 광양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광양항을 살리는 것은 결국은 항만공사 하나에만 딱 맡겨놔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항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항만 발전 방안을 우리가 이렇게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적인 노력, 그 다음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가가치 동북아 부가가치 물류기지 와인 오크통 예를 들어 주셨는데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자동차 부품을 싣고 와서 여기서 조립해 가지고 완성 자동차를 만드는 그러한 것도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광양항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려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산업의 트렌드도 바뀌었고 중국과도 이제 경쟁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바뀌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그 협력이 이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한 산업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중국이 수출하는 그러한 품목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우리 광양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을 해서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그러한 수입 수출 관계 정립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활성화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이 활성화 문제는 자체 물량 창출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체 물량 창출을 토대로 해서 외국 물류 그다음에 타 지역 물류를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인호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후보자 상호 간 자유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가 한 명의 상대 후보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5분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이 필요 이상 길어지면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자가 중간에 제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이야기로 유권자들의 오해를 살만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호 3번 국민의당 정인호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정인호 후보께서는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우윤근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어떤 분이 제 사무실로 찾아와 가지고 아까 유현주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꼭 우윤근 후보께 좀 질문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광양항 문제입니다. 사실 그분 얘기에 따르면 자꾸 하신 정철기 의원님께서 정말 광양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광양항에 엄청난 애정을 쏟으셨고 그때 광양항이 많이 발전을 이룩했는데 그 이후 광양에 대한 관심, 정치권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현재까지 표류해 왔다. 이런 진단을 하면서 우윤근 후보께 질문해 달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은 이 광양 여수 항만공사가 출범을 할 당시에 정부에서 1조 원의 부채를 얹어 가지고 이 항만공사를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광양시를 비롯해서 순천, 여수시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전부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에 따르면 1조 원의 예산을 얹어서 항만공사를 설립하는데 우리 우윤근 후보께서 사인을 하시고 찬성을 해서 부채를 1조 원 떠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좀 밝혀달라고 어제 저한테 질문이 있었습니다. 좀 밝혀주시면 네, 돌아가신 고 정철기 선배가 많은 애정을 갖고 한 것 틀림없는 사실이고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발전을 위해서 누가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광양항에 대해서는 역대 예수부 장관하고도 수없는 얘기를 나눴고 이 자리에 패널로 계시는 김명수 교수하고도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 광양항에 대한 어떤 정부 지원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야당원 한 사람이 또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입니다마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마 정권을 바꾸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항만공사 출범은
우리 여수 김성권 의원과 조승용 모두 다 항만공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항만공사법을 우리가 발의하자고 해서 그때 무슨 시민들이 그렇게 격렬한 반대가 있지 않았습니다. 항만공사 독립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북권에 있는 의원들이 다 뜻을 같이 했고요. 다만 부채 탕감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우리 의원들이 수많은 노력을 해서 탕감할 수 있는 마지막 정부가 양보선까지는 양보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다 받는 건 도저히 정부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자 부분도 그렇고요. 그것은 우윤근 의원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북권 의원이 모두 전남 의원이 모두 노력을 했고 그때 야당 의원이 모두 힘을 같이 보태줬습니다. 저 혼자 사인하고 서명하는 법안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점은 물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역에 정치인에게 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이고. 그런데 항만공사 출범은 저는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적인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정부의 지원책을 이끌어내느냐 이 부분만 남아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노력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일단 1조 원의 부채를 안음으로 인해서 이 항만공사가 짊어지고 1조 원을 짊어지고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광양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해수부 장관과 많은 얘기를 나누시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시적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야 항만이 활성화된다고 답변 기회를 그러는데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잠깐만요. 예, 정인화 후보와 우인근 네, 후보의 상호 토론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질문만 하고 예. 답변을 안 하면. 예, 이어서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우인근 후보의 질문 차례입니다.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인화 후보께 묻겠는데요. 답변 기회를 주도록 사회자께서 일방적으로 질의만 해버리고 답변을 안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점은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답변을 너무 길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답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 묻죠. 정인화 후보께서 테러 방지법 찬성하셨더라고요. 어떤 그 정책 질의에 그랬습니까? 결론적으로 테러 방지법 찬성한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면 제가 잘못 정책연대에서 질의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게 제가 나중에 그 알아봤더니 지금 그 우영근 후보의 밴드에 모인이 그걸 올렸더라고요. 테러 방지법을 찬성한 후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후보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비판의 기사를 올려서 제가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예. 도대체 아니, 안 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도 않은 예. 얘기를 왜 했느냐 예. 하고 그것은- 제가 알아봤어요. 네. 알아봤더니 지금 이제 그 독소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독소 조항이 빠진다면 테러 방지법은 우리 국가안보 현실상 독소 조항은 어떤 것이죠? 독소 조항은 테러 그 방지법 몰라서 독소 조항. 묻으십니까? 아니 그 조항이 아니, 독소 조항을 빼면 조항은 찬성한다는데요. 네, 주로 독소 조항은 결국은 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게 아니 결국은 저는 테러 방지법 내용을 잘 알고 계신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테러 방지법 저도 내용 지난번에 훑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독소 조항을 빼면 찬성했다니 굉장히 애매한 답변인데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찬성한 적은 있지만 독소 예외를 단서를 달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국민의당의 정체성에 관해서 저는 늘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가 대단히 후퇴되고 있다.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아니면 정인화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경제민주화 내용 어떤 것이 바뀌어야 경제민주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결국은 이 극심한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그 첫 출발이라고 봅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화돼 가지고 결국은 서민 대중, 노동자, 농민들 이 사람들에게 경제의 기회를 많이 박탈하고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고 부를 독점하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경제 폐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정인아 후보님, 그런 그냥 추상적인 거 그걸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 그게 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양극화가 있으니까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누구나 답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해결해서 어떤 방법으로 뭐가 문제다. 일단 네, 어떤 거라고 구체적인 생각해요?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뭡니까 세금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일단은 부자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 부자에게서 받은 세금으로 이게 사회복지 특히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 복지와 네, 소득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방법을 저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우리나라 법인 수단이라고 세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요? 법인 세율이요? 네. 법인 세율 기본적인 가장 그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적어도 국회의원을 꿈꾼다면은 경제 민주화의 방향이 뭔지 여야 다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재벌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 뭐 다중 대표 소송이 도입돼야 된다. 감사위원과 이사를 분리해야 된다. 법인세 감면 필요하다. 뭐 감면이 아니라 법인세 인하. 뭐 등등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는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원론 수준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당의 이 정체성은 경제 민주화를 찬성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 누구든지 나는 경제 민주화는 찬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 민주화를 반대하는 아니 안철수 대표가 그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더불어민주당하고도 차이가 있어 보이던데요. 일단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원론적인 경제 민주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인지 아시나요? 예, 우윤근 후보와 정인호 후보의 상호 토론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보 간의 상호 토론은 질문자에게 토론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윤근 후보가 지적했듯이 다만 질문이 필요 이상 길어지면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회자가 제어할 수 있지만 아까는 정인호 후보의 두 번째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어하지 못한 점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승환 후보는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우윤근 존경하는 오늘 우윤근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예, 지금 현재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령화는 65세 이상이 7%일 때 고령화 시대, 14%일 때 고령 시대, 21%일 때 초고령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 지역 광양과 곡성 그래요. 광양은 지금 10%대를 약간 넘고 있고요. 곡성이 31.83%, 구례가 29.71%. 정말 심각한 두 지역이 초고령화 시대를 지금 다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그 출산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의 하나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저출산이죠. 그래서 2014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25명입니다. 미국 중앙정보부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은 분석 대상 224개국 중 219위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국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나라 그 여성들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취업한 그 기혼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양을 비롯한 우리 3개 지역구에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하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 추진하는 이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을 8개월째 지금 보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지금 실제 광양 출생아는 2012년도에 1967명에서 2014년 1807명, 2014년에 1704명으로 급감하고 있죠. 그런데 광양시의회가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나 관련 조례를 예, 부결시켰습니다. 이승환 후보님, 예. 그 답변의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정리 그렇다면 질문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우윤근 의원께서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회에서 이걸 두 차례나 부결시켰는데 어떻게 생각도 같이 하고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장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의원들 예전 같으면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뭐 시의원들 다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 이승환 후보님이 지적한 그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 10% 이상의 고령, 또 곡성이 32%, 저 구례도 29%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고령화가 더 심각한 건 노인 자살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불행하게도 1, 2등을 다투고 있고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가 보통 가계의 빈곤율의 15%에 비해서 48%나 되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저출산 문제 역시 마찬가지의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보육재단의 문제는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보육 어린이집 또 이 관련자들이 몇 번 제가 면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보육재단 설립하고 또 다른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출산을 장려하고 노동 아무래도 우리가 고령화 저출산이 되면 두 가지 문제에서 국가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쟁력을 이제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육재단 그 조례를 하는 게 좋겠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의원들한테 피력했고 또 아마 상반기에는 좀 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저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가로 간단히 여쭙겠는데 지난번 그 KBS 토론회 때 우리 정인화 후보께서 잃어버린 12년 또 국회의원 간 시장 간 불협화음 시대의 종식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그 이 불협화음에 대해서 대답이 안 나왔는데 속 시원하게 우리 주민들이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뭐가 물론 무소속 시장님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뭐 이성웅 제가 지금도 존경하고 있고요. 이성웅 시장하고 제가 하면서 한 번도 제가 다퉈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한테 여쭤보면 아실 겁니다. 당이 다르고 소속이 달랐죠. 예산 협의하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시네요. 없네요. 그건 기우였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당을 떠나서 정말 서로 한 몸이 돼서 우리 이 지역민을 위해서 일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호 5번 민중연합당 유현주 후보 차례입니다.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여러 후보께 질문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후보밖에 안 돼서. 예. 일단 정윤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언론을 보니까요. 광주 전남 지역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던 원로들께서 대거 포진되어 있는 단체에서 이제 야권 연대와 관련한 국민의당 총선 후보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분들께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하셨어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심판을 외면하고 야권 연대 거부를 고수한다면 지역민들은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근거한 정략적 판단은 광주 정신을 공격하는 행위고 호남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며 지역 감정을 악용하는 안철수 천정배 대표는 즉시 사퇴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또 아마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 비상시국회의는 광주 전남에 정말 주요하게 활동해 오신 원로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구성이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걸고 있는 건 호남은 자유경쟁하되 수도권에서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권연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권연대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데요. 총선 승리의 의미는 뭔지 정권 교체의 의미는 뭔지 간단하게만 답해 주시면. 저도
처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서 자유 경쟁하고 수도권에서 연대를 해가지고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안철수 대표께서 다당제를 주장을 하시면서 제3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당제가 탄생했을 때의 그 장점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양당 간의 극한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사실은 국민에게 엄청난 불안을 안겨주고 불만을 안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제3당의 존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지금 다당제에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주장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소모적인 논쟁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각 당이 최선을 다해서 배출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야권 통합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에 그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고 이후에 벌어질 여러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국민의당은 처음에 탄생할 때부터 뭐 새로운 정치,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99% 서민들은 실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 등외 국민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새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사실 창당되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잡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광주에서는 공천에서 탈락한 분이 도끼까지 옆에 놓고 이렇게 시위를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뭐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다 범여당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 공천 탈락하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하면 국민의당으로 가고, 국민의당에서도 탈락하면 무소속으로 남든가 다시 더불어에 입당하든가. 그래서 이런 공천 잡음, 이런 문제는 국민들을 매우 실망에 빠뜨리는, 창당 초기부터 매우 실망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 공천 잡음에 대해서 대단히 한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당의 공천 잡음은 결국은 제도 부재였습니다. 그 수기 배심원단이나 수기 시민투표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충분한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탄생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유현주 후보와 정인화 후보의 상호 토론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번째 상호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 CBS 공개홀에서 열리고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선거구 후보자 합동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패널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광양시민신문 박주식 대표가 공통의 주제로 역시 네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각 후보에게 패널의 질문 30초, 답변 1분, 이어서 재질이 30초, 재질에 대한 답변 1분으로 총 3분씩 주어집니다. 먼저 박주식 대표께서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우윤근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매번 선거철이면 빠지지 않았었던 반골 공약이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찾아볼 길이 없어요. 광양의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인지 광양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광양 망권의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부가 대상으로 작년인가요? 여수 광양 하동 광양 망권 권역 7개 시군을 조사한 것 결과도 아주 좋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광양의 이 호흡기 계통 질환자 수가
전국 대비 저도 놀랐습니다. 50배가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다. 5배만 돼도 놀랄 텐데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50배 정도 넘는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제가 뭐 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토마스 프리드만인가요? 더 월드 이즈 플랫. 세상이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비가 지금 철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의 대기 특히 질소니 산소 대기 오염이 심하고 제가 있다.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광양은 환경 문제가 심각함에도 심각하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규제가 농도 규제이기 때문에 네네. 각 배출 시설에서는 당연히 기준치 이하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게 몇 개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쉽게 말을 표현하자면은 10개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공간과 100개에서 배출되는 공간, 이런 공간 속에 기준치는 다들 지키고 있지만 그 총량 계정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그 농도 규제를 총량 규제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일부 또 기업체들은 뭐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농도 규제에서 총량 규제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그게 맞고 또 이 지역에는 그 여러 가지 지금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환경단체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광양만권 환경 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도 법을 제정하지 않고 이 규제한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호흡기 계통 질환자가 전국 대비 50배가 넘는다고 한다면 특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 대책은 이 지역에 관한 특별 그 법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특별법을 사실은 2005년도에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님께 좀 이따 질문이 갈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예, 우윤근 후보 답변 여기까지 듣고요.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승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예, 역시 그 환경 관련 질문입니다. 광양만은 환경 규제가 정부가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기 환경 규제 지역 법안이라고 있습니다. 2011년가요? 그때 우리 그 대기 환경 규제 지역 법안은 우리 광양시가 오존이 많기 때문에 그 오존율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각종 오염 물질을 환경 기준 80% 이내로 배출 강화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정책에 따라서 우리 광양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국가는 이 정책적인 규제 방안으로 가고 있지만은 우리 광양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천연가스 버스 보급이랄지 산단해건 녹화 사업 그리고 그 자전거 도로 시설 그 확충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석유화학단지와 철강단지가 함께 있는 네. 어디에서도 얘를 찾아보기 힘든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각종 오염 물질들이 다른 곳에서 배출되지 않는 광양만에서만 배출되는 물질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 대책 지역, 대기환경 규제 지역, 해양은 또 특별 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실천 방안을 마련해서 10년 동안 실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고 있는지 혹시 후보님들께서 알고 계신가요? 아마 예.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가까운 기업에서 근무도 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광양만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걸 불부터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이거 환경이 대기 환경 외에도 토양오염 지난번에 동호안 때 광양제철소와 인선이엔티가 지금 소송으로 하고 있는 토양오염 거기에 따른 그 해양오염 그리고 그 수질오염이 있죠. 그 다음에 생태보전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그 자원순환 촉진 관련법이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그 자원을 바로 매립을 않고 에너지화 시켜가지고 한 뒤에
그 찌꺼기를 버리는 방안인데 결국은 이런 이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시장님께도 가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60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수와 연합에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이 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숲속의 녹색 도시 조성 그리고 이런 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속적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승환 후보의 답변 여기까지 듣고요. 이번엔 기호 5번 민중연합당 유현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그 광양시의 그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구호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0만 자족 도시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조환경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 각종 문화시설이나 주택을 갖다가 많이 짓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겠지만 환경 문제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2005년도에 광양만 환경에서 특별법 제정 운동이 잠깐 있었다가 10년 동안 지금 얘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만의 이 특별법이 필요하다. 좀 전에 말씀 나눈 것들을 종합해서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미 뭐 법으로는 환경정책과 관련한 기본법도 있고 대기 환경보전법도 있고 거기에는 대략의 이 어떻게 뭐 규제를 할 것인가 어떻게 뭐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게 나와 있긴 하지만 아마 10여 년 전에 광양만권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법이 추진됐던 것은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추진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널로 참가하신 우리 박주식 대표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상당한 활약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인 조사 이 광양만권의 환경과 관련한 기본적인 조사 그리고 이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 그다음에 재정 그다음에 뭐 환경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이 벌칙 이런 규제 이런 게 되지 않는 문제 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광양만권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질의한 다음에 다시 답변해 주시죠. 환경 문제 하면은 배출하고 있는 측에서 뭐 적게 배출한다거나 법적 기준을 지켜서 배출하라거나 뭐 이런 요구들이 있지만 사실은 또 관가에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그 배출되는 물질 주변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뭐 보상이 됐든 지원이 됐든 이런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양만 환경개선 특별법을 얘기할 때는 총량 규제와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법을 만드는 문제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그 주민 지원과 총량 규제로 가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혹시 의원님이 되시면은 어떻게든 추진해 주실지 말씀 좀 해주세요.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하면 간단한 문제인 것 같고요. 뭐 특별법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아직도 유의미하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4년이죠. 그 인근의 여수산단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수산단 특별법 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유해 화학 물질과 관련해서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축으로는 법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찾아서 어떤 유해 물질이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시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특위 구성 등을 통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유현주 후보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국민의당 정인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그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사실은 준비한 건 다른 질문인데 그 광양만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쭉 같은 어떤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수 석유화학 기지와 그다음에 광양제철소 그다음에 협력회사 이러한 그 공해 배출 그 산업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대기 환경, 수질 오염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뭐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법들의 적용 또한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법이나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실천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실천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법을 너무 이상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너무 완벽하게 만들다 보니까 실천할 수 있는 이 수단이 점차 없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앞서 그 말씀 중에 그 다시 처음 말씀을 나눴을 때였습니다. 그 백운산 관련해서 현실적 방안이 이제 국립공원으로 가게 되면은 뭐 피해를 보는 쪽을 좀 재척하고라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국립공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법이나 법에 의해서 서울대가 백운산을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2년 넘게 그냥 구호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든 진행이 되어서 뭐 예를 들자면 일부 구간을 서울대에 주더라도 대부분의 그 백운산을 우리가 지켜간다거나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서 지금 현재 단순하게 시민단체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고 끝을 내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형태로든 이 백운산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러한 운동을 주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백운산을 이렇게 뭐 서울대 법인화법이니 또 뭐 국립공원이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백운산을 우리가 매입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자 이런 그 제의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그 방안을 이렇게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그 안에 굉장히 찬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방법은 서울대 법인화법을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백운산을 우리 주민의 손으로 주민의 품으로 돌려오는 그런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지만 일단은 국립공원화하는 것이다 하는데 이제 예, 정인환 후보의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답변 순서는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승환 후보,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후보, 기호 3번 국민의당 정인환 후보, 기호 5번 민중연합당 유현주 후보 순입니다.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사회적 이단 집단 신천지가 전남 CBS를 비롯한 전국 CBS 사고 앞에서 CBS 폐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CBS를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각 가정에까지 배포하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체와 CBS 폐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가정 파괴 등 여러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께서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만약 알고 계신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승환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신천지가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의 각 교회를 파괴하고 크리스찬들을 정말 어려움에 빠뜨린 데다가 이번에 또 그 교회를 넘어서서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CBS도 많이 노력하겠지만은 하여간 그 신천지가 지금 많은 그 작전을 펴고 있죠. 가급적이면은 젊은 사람들만 저와 노인들은 데려오지 마라. 그 다음에 어쨌든 보험에 들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다각화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교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신천지의 확산화를 방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후보의 생각을 들려주시죠. 네, 종교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만은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가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의 여러 가지 행태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아직 어떤 판단을 제대로 하기 전에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끌어들인다거나 또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방송 언론에까지도 여러 가지 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3번 국민의당 정인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지만 무한적으로 보장이 될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수단으로 폭력을 동원하는 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우리 기독교처럼 신을 믿되 그 신이 인간이라는 데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인간을 신격화하다 보니까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인간의 희로애라고 감정을 가진 그 교주가 여러 가지 잘못과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천지를 배격해야 할 이유가 거기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인호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5번 민중연합당 유현주 후보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서두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종교를 빙자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면과 관련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CBS가 정의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지속한다면 저는 시민들이 CBS를 응원하고 함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어느덧 토론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유권자들께 마지막 호소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각자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추첨의에서 정해진 대로 먼저 기호 2번 우윤근 후보, 기호 3번 정인호 후보, 기호 1번 이승환 후보, 마지막으로 기호 5번 유현주 후보 순입니다. 먼저 기호 2번 우윤근 후보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광양시민 곡성구례 군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들으셨습니까? 선거 때마다 이런 토론회를 자주 합니다마는 늘 명과실이 상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되고 국민들께도 죄송한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1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제 모두를 헌신해서 지역 발전에 쏟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마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물 주고 거름 주고 12년간 키워 꽃을 피우는 나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할 일이 많은 광양, 곡성, 구례를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광양항 활성화, 목성뜰 개발,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또 백운산 문제, 동서통합지대 사업, 구례 케이블카 추진, 곡성의 국립철도박물관 추진 등 너무도 많은 일이,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지역 발전 누구나 말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이란 각오로 헌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윤근 후보 마무리 발언 잘 들었고요. 이어서 기호 3번 정인호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는 광양 곡성 구례 주민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토론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광양 곡성 구례 주민들의 민심은 바로 바꾸자입니다. 왜 바꿔야 합니까? 첫째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야 합니다. 주민 속에 근거하지 않고는 정치 절대 바로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바꿔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바꿔야 합니다. 10수년간 우리 지역에 안주하면서 패권주의를 행사했던 낡은 정치 세력으로는 이미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남북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 진정한 정권 교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평화통일의 새 역사를 열어온 자랑스러운 호남인이 앞장서서 정권 교체를 위한 새로운 야권 정치 세력의 통합과 전진을 선도해 주십시오. 지역과 소통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12년의 뼈아픈 교훈, 주민이 없는 정치를 절대 잊지 마시고 이제는 바꿉시다. 예, 기호 1번 이승환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성원해 주신 지역민들께 다시 한번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광양 곡성구례 주민 여러분, 저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게 한 번만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제가 선택을 받게 된다면 우리 광양 곡성구례는 선거혁명 1번지가 될 것입니다. 지역 갈등을 허물고 포용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온 국민들로부터 위대한 시민으로 칭송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더 이상 전남이 아닌 대한민국의 광양 곡성구례가 될 것입니다. 이번 4.13 총선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판단과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광양 곡성구례의 발전을 원하신다면 힘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 기호 1번 저 이승환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와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저 이승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호 5번 유현주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99%의 희망 민중연합당 기호 5번 유현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판단합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광양, 곡성, 구례 주민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투표를 기대합니다. 가치 있는 투표란 우리들의 미래가 있는 투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해고당하지 않고 높은 임금을 받고 안정되게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미래, 그리고 농민들은 농산물 제값받고 농촌 지역을 떠나지 않고 마음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미래, 우리 청년들은 희망과 기회조차 빼앗기는 그런 헬조선이 아니라 희망의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미래,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믿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는 투표가 가치 있는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민중연합당이 탄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과 희망이 될 민중연합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20여 년 동안 노동자, 농민, 서민 편에서 변하지 않고 살아온 유현주를 이번 4월 13일 꼭 선택해 주십시오. 민중연합당 기호 5번 유현주, 그리고 정당 투표는 민중연합당 기호 16번, 바로 우리들의 미래이고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들었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CBS가 마련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선거구 후보자 합동토론회와 함께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후보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패널로 함께해 주신 순천대학교 김명수 교수님, 광양시민신문 박주식 대표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다시 5시 5분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계획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토론회에 새누리당 장기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후보가 불참을 통보함에 따라서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와의 대담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